의외로 문제들은 다 쉽게 풀리는 겁니다. 시간을 줄이면서 풀 수 있습니다. 윗글을 제대로 읽는다면 보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상대적 서술어 그리고 A 부분만 알면 정답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 지문, 여러분들이 특히 경제 지문 중에 보기 지문들 문제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경제 보기 지문 나온 거 빠르게 어떻게 푸는지 그 논리대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보기 문제는 분명히 문제를 좀 이따 보겠지만 윗글을 토대로 보기에 있는 조건들을 해석해서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 중요도가 여기에 있다. 윗글을 제대로 읽는다면 보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기를 안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더 중시하랍니다. 실제로 윗부분을 중시했으면 일단은 윗글을 토대로 오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보지 않고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서 일단 윗글과 다른 얘기를 한다. 어머니 다른 얘기를 하네. 그럼 얘를 답의 후보로 놓고 얘를 가서 보기를 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시간을 줄이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풀 6월 모의고사에서 이 보기 문제는 너무 쉬워서 A 부분 너무 쉬워서 윗글을 중시해서 빠르게 정답을 치고 역으로 보기로 확인을 해도 쉽게 풀어가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혹시 이거 선택지 안 했다고 이야기한 친구는 또 친구들이 있으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너무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 경제에서 보기 문제에서 쉽게 정답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윗글의 내용 중에서 이건 A라고 아예 말했지만 A라고 특정한 부분이 없다면 상대적 서술어가 인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핵심적인 답이기 때문에 우리 선택지를 볼 때도 상대적 서술어,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만약에 수요가 높은데 인과관계, 높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독해를 할 때 경제지문들은 상대적 서술어가 나오는 부분들은 잘 정리해 두고 가면 보기 문제 나오더라도 선택지에서 이것들 중심으로의 일치 여부를 보면 의외로 문제들은 다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혹시 보는 친구들은 역대 오답률 1위 문제들, 보기 문제들, 그게 과학이든 경제든 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결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기를 보지 마라, 보기를 무시하라가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A를 적용하여라는 건 윗글을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거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초점이 A가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살짝 이거 보지 않고 선택지 중에서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것들을 찾아보고 역으로 일단 보기도 와 봅니다. 빨리 정답을 끝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A를 적용하라고 했으니 A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A 독해를 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것이다. 그러면 ICT 산업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지식 재산의 보호를 점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이런 건 상대 서술어죠. 보호가 약할수록 그러면 보호가 강해지는데 만약 지적 재산 보호가 약해졌을 경우 이러는 거죠.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가 되어서 그러면 점점점 지식 창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인할 동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저해되어서 지식의 진보가 이렇게 하면 돼요. 표시를 떨어진다. 정체가 되고 지식의 재산 보호가 강할수록 그럼 반대겠죠. 논리상 해당 지식의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된다. 이거는 접근을 막는다.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접근을 막아서 소수 사람들만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이라고 하고 이게 전자죠. 내가 ICT에 대해서 지적 재산의 보호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거의 지적 재산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때 발생하는 손해를 유인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의어 유인 비용은 늘어나는 거죠. 유인 비용은 늘어나고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그러면 이 보호가 너무 강해서 이 지적재산권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접근 비용이다. 지적 보호재산이 높을수록 접근 비용이 많이 들고, 반대로 지적 재산의 보호가 약한 사람들은 유인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더 논리적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지적 보호를 강화하기 때문에 뭐는 안 든다. 비용이 유인 비용은 들지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사람들이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식 보호를 약화시켰으니까 접근 비용은 적게 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됐고, 자 봅시다. 그러면 지적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이 나라가 어떻게 보호를 높일 것이냐 줄이냐에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것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비용들을 합쳤을 때 최소가 최적의 조건이 된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관계에서는, 그럼 여기 이제 읽을 때 보호의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와 국민소득이 높으냐 낮으냐의 관계를 이야기하겠네. 여기다 갖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지적 보호가 높을 때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것이 경향이 있지만, 그러면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유인 비용은 낮아지고 접근 비용은 높아져서 보호가 높아진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낮은 소득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도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최소, 가장 약한 부분을 벗어난 것을 우리가 국민소득 중이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최소, 아주 가장 작은 애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는 원래대로라면 얘네보다 얘네가 더 높기 때문에 지적 보호가 더 강해야 되는데 얘는 지적 보호가 더 약하더라.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는 더 높더라.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지문으로 가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제가 이 문제를 그냥 살짝 저는 포기 안 보고 가보는 겁니다.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잘 보세요. 그러면 S국은 난 모릅니다.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 이 산업을 주도하는 애들은 국제적으로 지적 보호 강화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바라겠군. 얘네가 하는 얘기는 얘네 초점은 높이자예요. 높이자. 그러면 아직 S를 잘 모르더라도 일단은 윗글을 토대로 한다면 ICT 산업, 그러면 얘 높이자고 말해야 되겠네? 내리라고 말하진 않겠네? 라는 거. 일단 그러면 넘어갑니다. S 모르니까. 윗글과 틀리지 않기 때문에. 2번 S국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혹의 저하로 인한 손해. 그러면 이 말을 바꾸는 거죠. 지식재산 창출 의혹 저하로 인한 손해라는 게 바로 유인 비용이죠. 그러면 유인 비용이, 잘 보세요. 이거는 S국이 무슨 상태인지 어떤 나라인지 상관없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그러면 지적 보호 재산이 낮을 때가 유인 비용이 높은 거죠. 그러면 지식재산 창출 의혹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한다는 말은 유인 비용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유인 비용은 높다가 되는 거죠. 그럼 됐죠? 그 다음에 3번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조건을 따라가면 돼요. 여기에 상관없이, 보기 상관없이.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는 건 말을 바꿔놓은 거죠. 역시 ICT 지적 재산 보호를
이렇게 크게 하는 거죠. 강화하는 거죠. 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그러면 지적보호 수준이 낮추면 유인비용은 올라가지만 접근비용은 내려오는 거죠. 낮춰서 접근비용을 높인다? 접근비용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상대적 서술어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볼게요. 자,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비용과 접근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재산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진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보기를 가봐야 돼. 5번, S국이 지식재산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그러면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한다는 손해라는 말은 지식 발전이 저해된다는 건 유인비용이죠. 그러면 유인비용으로 인한 손해는 감소하고, 뭔지 모르지만 조건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높일 때는 유인비용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조건비용이 올라가고, 손해는 그 비용은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건 접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접근 비용이 손해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4번만 확인하면 되고, 그냥 윗글 토대로 봤을 때 그냥 3번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역시 1번의 요 부분도 4번도 가볼게요. 자, S국의 국민소득. 그러면 S에서는 뭘 봐야 되는 건가? 우리가 보기를 보는 방법은 이 보기의 조건이 윗글에 뭘 말하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럼 봤더니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낮은 여기를 조건을 준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ICT 산업의 주도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낮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 4번 볼게요. S국의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비용과 접근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적보호 수준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지적보호 수준의 정도를 다른 말로 한 거예요.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정도는 점점 소득이 높아진다면, 그러면 점점 소득이 높아진다면 이쪽으로 소득이 중위권으로 오는 거죠. 중위권으로 오면 지적보호가 얘네들이 더 얘네보다 낮아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적보호가 더 낮아지면 이 수준이 낮아졌다가 점점 계속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계속 높아진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높아진다면 이 단계로 오면 당연히 지적보호 수준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높아진 거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S라는 조건이 최소 국가를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실제로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금 S국은 여기란 말이죠. 최소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인데 S국은 지금 지적재산 보호가 높단 말이죠. 그러면 유인 비용, 지적보호 재산에 S국이 유인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S국이 유인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한다면 유인비용이 더 많이 들었구나, 유인비용이 많이 드는구나. 그러면 유인비용이 많이 든다면 지식재산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유인비용이 많이 든다는 전제 조건은, 이건 조건인 거죠. 이 말은 네 지금 보호 수준이 낮은 거야. 그렇다면 유인비용이 지금 많이 드니까 유인비용을 하려면은, 낮추려면은 지금 지적보호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은 앞에 주어가 얘네 주도하는 국가애들의 주 초점은 지식재산보호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지금 최소 얘네들 니네 지적보호 수준을 높여라는 거죠. ICT 기업에서는 얘네보다는 낮으니까, 자기네보다는 지적보호 수준이 낮으니까 니네 좀 높여. 니네 지적보호 수준이 낮다는 건 유인비용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유인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더 인식하고, 니네가 유인비용이 크다라는 건 이게 낮은 거니까 지적보호 수준을 높여. 그리고 유인비용을 낮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준 것처럼 상대적 서술어 그리고 A 부분만 알면 정답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는 선택지를 모두 다 설명을 합니다. 선택지를 해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 오해는 푸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경제 쉽게 잡고 국어도 꼭 100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